안녕하세요. 자, 인형쌤과 매일 습관처럼 하는 매일 헌법. 최근 기출문제 중에 좀 요거는 중요하다. 자, 분명히 다시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하고 함께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한 문제씩 부담 갖지 마시고, 물론 문제니까 부담 갖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하루하루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그 다음에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런 공부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 했으니까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이니까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비법에 관한 문제요.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요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고비법 문제. 자, 일단은 소고비법에 관한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죄용법정지하고도 관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치주의에서 또는 죄용법정지에서 이런 것들 좀 강조되는 게 있어요. 특히 죄용법정지에서는 유치해서 확증해서 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자, 법치주의에서는 자, 신뢰보호라든지 자, 법률의 장래를 적용하는 화임금 전칙에 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률을 통제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죄용법정지에서는 유추해서 확장해서 요게도 추가된다는 거. 자, 살펴볼게요. 이거 24년 1월 있었던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뽑아봤어요. 20번이에요. 소고비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소고비법. 자, 진정소고비법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부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진정소고비법. 이렇게 소고비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진정소고비법 그러면 결론을 보자면 원칙적으로 금지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고비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또는 법치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소고비법을 한다 해도 우리 걸림돌이 없으니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소고비법을 하지 마라 해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요. 안정성,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뭐를 위해서 법치주의합니까? 안정성, 예측 가능성 요걸 위해서 법치주의를 하고 있는데 소고비법을 하니까 안정성에 반한다, 예측 가능성에 반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안정성에 반하지 않거나 예측 가능성에 반하지 않는다면 해도 무관하겠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아마 많이들 암기하실 텐데 예, 불, 경, 심 이런 식으로 암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미 과거부터 예측이 됐어요. 그 사람이 얻은 이익이 불확정적이에요. 만약에 소고비법을 한다 해도 아예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다든지 마지막으로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여러분 판례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자, 5.18 특별법, 일제강점 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법률로 만들었을 때 그 법률들은 아무래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불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소고비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피해가 오히려 없거나 경미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허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진정소급표는 여기는 얘하고 완전히 다르죠. 왜? 안일부가 붙었으니까 진정소비법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진정소비법은 소고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입니다. 신법을 적용하고 이제 와서 법을 적용한데도 소고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형량을 통해서 과거에 정당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사익 그 다음에 이 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이 둘을 비교 형량 해봤더니 이 공익이 사익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익이 좀 크더라는 거야.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마세요 라는 금지 적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제로 해서 구실을 판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살펴볼게요. 고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항. 자, 일단은 법률 조항인데 특정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미 끝난 사실은 진정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부진정. 따라서 미조항 개정 이후에 폐차, 수출 등을 위한 자동차 등록 말소라는 별도의 요건 사실이 충족되는 경우 쉽게 해서 운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소비법이 아니라 부진정소비법에 해당한다. 옳은 집은 두 번째 살펴볼게요. 많이 나오는 판례였어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시험 저 시험 많이. 상가임대차 갱신 요구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법이래요.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
처벌되어 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갱신되는, 그럼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한 동법의 부칙 조항은 진정소비법에 해당된다? 아니, 이 법 이후부터, 아니 그 전에 있던 사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는 진정소비법에 해당하지 않지요. 소비법 금전시에 반하지 않아요. 이 법 이후부터라면 그냥 법치주의의 원칙적인 법 적용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법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했기 때문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2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3번 볼게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원래 이게 판례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거 아시죠? 요거 조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판례 되게 여러 개 섞여 있는 건데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요. 제가 3개 판례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 자,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공직자였어요. 공직자. 이번엔 공직자신데 퇴직 이후에, 그러면 퇴직하시게 되면 재직 시에 뭐래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재직 시에는 재직 시에 뭐라냐면 자신의 부담 부분과 그 다음에 자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조금 기여를 해줘요. 이걸 매달 적립합니다. 매달 적립해서 나중에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받던 퇴직금으로 받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재직 중에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가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보장 쪽 차원에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보장 쪽 차원에 그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빼야죠. 그래서 일부를 삭감하는 거. 이러면 이거는 바람직한 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좀 있었잖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역사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판례가 1번 판례, 이때는 뭐냐면 퇴직 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니 재직 중에 직무 관련 범죄도 아니고 퇴직 후 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겠다? 그래서 요게 자 시기상 잘못됐죠? 그래서 요거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위헌 결정을 받았고, 두 번째 판례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뭘 했어요? 재직 중에 이런 말을 한 거야.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똑같이 일부를 감액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재직 중에 범죄인데 그냥 범죄해야 돼요? 직무 관련 범죄해야 돼요? 직무 관련 범죄야지. 여긴 너무 포괄적으로 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헌법 불합치를 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나서 그럼 마지막으로 제대로 고쳐야 되잖아요. 제대로 고치는데 요 사이에 간격이 1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고쳐라 라는 기한을 줬는데 그 기한을 넘어가지고 1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공백. 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러든 안 저질러든 전부 다 퇴직 금액이 전액 지급된 사건이에요. 공백 동안 전액 지급이 됐어요. 그랬다가 저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 거죠. 정상적으로 세 번째 법을 만들어서 똑같이 이제 재직 중에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또는 고의나 중과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럴 때 일부 감액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직무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나 소속 상권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제외하고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 그래서 이제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는 고의 중과실이 있거나 또는 직무 관련 범죄로서 자 해서는 안 되는 범죄니까 일부 삭감하는 거. 이건 합헌인데 문제는 이런 합헌하면서 이거 법을 만들면서 이 전액 지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공백 1년 동안 있는 그 공백 기간에 전액 지급된 그 퇴직금, 자 그거 전부 다 환수하세요. 어떤 환수요? 여기 걸린 사람은 그러면 국회가 입법을 안 해서 전액 지급된 거지 공무원들이 달라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입법부의 하자를 공문에 전가했고 과거에 이미 종료된 행위를 이제 와서 뒤집었다. 소급입법 금전치에 반했다 해서 요거 이렇게 소급에 반했다 해서 요 부분 부칙 규정이 부칙이 위헌 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판례가 3개가 연달아 쭉 관련돼서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던 판례인데 자주 나와요. 이 판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정말 흔히 나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죠. 따라서 자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퇴직급여 등 감액을 하도록 규정한 거는 잘 만든 규정이에요. 근데 이 조항을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소급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소급입법, 한마디로 거기에 관계없이 행시법주예요.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4번 요즘에 따끈따끈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옛날 판례긴 한데 45년 9월 25일, 45년 12월 6일 전부 다 광복 이후. 자, 미군정, 조선, 자, 제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그때 당시는 뭐 전쟁 이제 끝났고 전쟁의 승전국인 미국이 일본을 이제 패전국이었으니까 관할하에 두면서 우리나라 식민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린 거죠. 45년 8월 9일 이후에 일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8월 9일이니까 8월 15일 광복 이전에 있었던 거죠. 이후에 일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화시키고 그 대상에 되는 재산을 45년 9월 25일로 소급하여 전부 미군정청에 소유가 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소급입법 금전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 쉽게 해서 이거는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잘못된 걸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과거에 있던 거 그러면서 다시 그 과거보다 조금 앞선 시점으로 다시 소급하도록 한 거, 이거는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정 바로잡기 위해서 화폐, 자 요거 화폐를 자 전부 다 일본 화폐를 기억하면서 이런 사건 나오면 대부분 다 합헌이에요. 자, 위반되지 않는다. 자, 5번 1억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했대요. 노역장도 유죄를 전제로 해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형법조항 시행일 이후에 최초 공소제기, 여러분 공소제기가 됐다는 건 범죄가 이미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범죄는 행위시법이죠. 어떤 행위시법이요? 처벌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시잖아요. 행위시는 쉽게 얘기해서 2022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는 2024년에 공소제기가 됐는데, 뭐 너무나 멀리 떨어졌나요? 하여튼 공소제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자, 법은 요때 바뀌었다는 거죠. 요때 23년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법이 바뀐 건 23년에 바뀌어서 공소제기가 된 거는 24년일지라도 우리는 범죄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분에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정하게 이미 끝난 걸 소급한 거잖아요. 맞아요. 공소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하여 범죄 행위 당시보다 불이하게 소급 적용한 동법 부칙은 형벌 불소급, 해서는 안 되는 불소급 원칙에 위반됐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행위시니까 22년 당시에 공소제기 또는 노역장 유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소제기, 노역장 유치에 관한 또는 유죄에 관한 자 죄용법정지를 적용해야죠. 그래서 요게 맞는 지문이네요. 위반됐다. 자, 이렇게 하고 한 문제 자, 이렇게 하고 매일 한 문제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다시 뵙겠습니다.